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 갓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밭을 가꾸고 딸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갓난아,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라. 어머니가 말해도 갓난이는 하던 일을 다 마치지 않고는 쉬려 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갓난이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들어왔습니다. 두꺼비는 큰 눈을 껌벅이면서 갓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한 몸뚱이, 툭 튀어나온 눈, 두꺼비의 생김새는 너무 우스웠습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두꺼비의 눈이 무언지 정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를 피해서 이곳에 들어왔나 보구나. 배고프니? 갓난이는 밥을 조금 퍼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맛있게 먹으며 좀처럼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꺼비는 갓난이의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갓난이는 끼니 때마다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서 두꺼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는 동안 두꺼비가 한 식구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갓난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사는 두꺼비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두꺼비가 동물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은 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두꺼비야, 밥 먹자. 갓난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두꺼비는 슬금슬금 기어나와 갓난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자, 어서 밥 먹어. 두꺼비는 점점 자라서 아주 커졌습니다. 두꺼비는 자랄수록 밥도 많이 먹어 갓난이가 먹을 밥의 양은 더욱 줄었습니다. 그러나 갓난이는 두꺼비를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두꺼비야, 잘 잤니? 갓난이는 아침마다 부엌에 나와서 두꺼비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갓난이네 마을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 소, 말, 돼지는 물론 사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7월 첫째 날에 괴물이 나오는 뒷산 동굴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의 1년은 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하므로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처녀를 내놓아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는 갓난이네 집에서 제물을 바쳐야 할 차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갓난이를 괴물에 바쳐야 하다니 이를 어쩌나. 어머니는 갓난이가 괴물의 제물이 된다는 생각에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내가 괴물에게 잡혀가면 이젠 내게 밥을 줄 수도 없구나. 어떡하니 두꺼비야? 갓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꺼비는 갓난이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큰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두꺼비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듯 하였습니다.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겠구나. 내가 없더라도 잘 먹고 잘 크렴. 안녕. 갓난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누워있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냥 울었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가 따라오는 것도 모른 채 앞만 보며 괴물이 살고 있는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동굴 앞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갓난이는 무섭고 서러워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사람들은 재빨리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갓난이는 너무 무서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갓난이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얼굴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두꺼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야. 빨리 가. 두꺼비는 갓난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그때 동굴 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곧이어 풀잎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수염을 흔들며 갓난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갓난이는 괴물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괴물은 갓난이를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괴물을 향하여 독을 내뿜었습니다. 괴물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갓난이를 잡아먹으려다 두꺼비의 독에 놀란 것입니다. 괴물도 두꺼비를 향하여 독을 내뿜었습니다. 둘은 서로 독을 뿜으며 싸웠습니다. 두꺼비는 숨이 막히고 몸이 저렸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두꺼비와 괴물은 서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이 든 갓난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끔찍스러운 괴물이 죽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갓난이가 늘 귀엽게 길러오던 두꺼비도 죽어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를 가만히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묻어주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굴 앞에까지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괴물에게 죽었어야 할 갓난이가 두꺼비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갓난이에게 갔습니다. 갓난이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갓난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갓난이는 두꺼비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갓난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니에게 뛰어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내 딸이 정말로 살아 돌아왔구나. 갓난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갓난이는 두꺼비를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마을 사람들 모두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